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바위처럼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이는 평탄한 대로를, 또 어떤 이는 가파른 산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흙길을, 때로는 거친 자갈밭을 지나며 각자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휘둘리는 갈대 같은 사람인가? 이 질문은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불안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어쩌면 삶의 가장 본질적인 탐구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함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공유할지 등 수많은 결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결정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러한 결정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비용이 따릅니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가능성들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잘 익은 사과 하나를 고르기 위해 다른 사과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포기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귀한 자원을 요구하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또 어떤 선택은 인간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며,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좌절, 희망과 절망 등 다채로운 감정들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죠.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비용은 더욱 커져 우리는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기 쉽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립심과 강한 멘탈에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처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처럼 오직 우리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마치 항해사가 거친 파도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을 조절하여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죠. 자립심이 강하고 멘탈이 굳건한 사람들은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본능적으로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영역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웁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파동이 일지 않고 스스로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생각과는 달리 자립심이 강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항상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마치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두 발로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아파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낙천적인 태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완벽주의에 갇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도전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가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은 좌절 속에서도 배움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나갑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히며 작은 비극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무산되거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관계가 한순간의 오해로 금이 가는 순간들 말입니다. 혹은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돌며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둡고 거친 파도만이 몰아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멘탈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자칫하면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상황을 비관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거친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뿌리 주변의 흙이 단단히 다져지는 것처럼 그들은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마음속에는 단단한 철옹성을 쌓아 올립니다. 이 철옹성은 외부의 비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이 철옹성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자기 인식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방어막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어떤 부분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책임이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감정적인 동요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장인이 망가진 도구를 수리하듯 자신의 마음을 다듬고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도구가 망가졌다고 해서 작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고 보강하여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끝이 아닌 다음 단계를 위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계획 수립은 그들이 역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건축가가 튼튼한 기반 위에 건물을 다시 세우듯이 그들은 실패 위에서 더욱 견고한 자신을 구축해 나갑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버텨내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좌절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욱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냅니다. 그들의 멘탈은 마치 강철처럼 단련되어 어떤 압력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자립심이 강하고 멘탈이 굳건한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는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이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며 길 잃은 배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지지만 북극성만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며 변치 않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북극성을 가슴속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는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그들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근육이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독이나 외로움조차도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강물처럼 어떤 장애물에도 멈추지 않고 결국 바다에 도달하는 끈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혹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봅니다. 혹은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눈빛 속에서 어쩌면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강인하고 단단한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질문과 짧은 사유의 시간이 당신 안에 숨겨진 단단한 자립심을 일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견고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위를 더욱 단단하게 다듬고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중심추로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